1시간만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는 23년을 더 늙어 있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설정, 단순한 SF 상상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그대로 허락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걸 끝까지 따라가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감각조차 환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에는 흐르는 시간이 없습니다. 좌표만 있습니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속 물로 뒤덮인 행성, 이름은 밀러 행성입니다. 주인공 일행은 거대한 블랙홀 가르강뒤야 바로 옆을 스쳐 이 행성에 내립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신호를 보낸 탐사대의 흔적만 확인하고 돌아온다. 그 잠깐이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물에 닿는 순간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수평선처럼 보이던 검은 띠는 사실 산처럼 솟은 파도였습니다. 한 명이 휩쓸리고 엔진은 물에 잠기고 일행은 가까스로 우주선에 다시 오릅니다. 시계를 보면 1시간 남짓 흘렀을 뿐입니다. 본선에 도착할 때까지도 당신은 그저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치가 열리고 마주친 동료의 얼굴이 이상합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눈가에는 세월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기는 이 우주선 안에서 당신을 23년째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신이 행성에서 보낸 1시간 동안 이 위에서는 지구 시간으로 7년이 흘러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아마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마음 한구석에 의문 하나를 묻어두셨을 겁니다. 영화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작가가 만들어낸 설정이 아닙니다. 영화의 과학 자문은 킵손이었습니다. 이후 중력파 검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물리학자입니다. 밀러 행성의 1시간은 그가 칠판 위 방정식으로 직접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더 무거워집니다. 우주의 어떤 작동 방식이 이걸 허락한 걸까요? 왜 같은 1시간이 누구에게는 1시간이고 누구에게는 7년인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일단 한참 떨어진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차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간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스텔라의 그 1시간을 이해하려면 일단 영화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다리 하나를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차원이라는 사다리입니다. 가장 아래 칸부터 가봅니다. 한 차원입니다. 점 하나가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길고 가느다란 선 위의 세계입니다. 이 안에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 생명체는 앞과 뒤만 합니다. 위라는 개념도 옆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앞에 우리가 동전 하나를 옆에서 슬쩍 떨어뜨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동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선을 지나가는 짧은 순간 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한 칸 올라가 봅니다. 2차원입니다. 종이 한 장처럼 평평한 세계입니다. 여기 사는 생명체는 앞뒤와 좌우는 알지만 위와 아래는 모릅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종이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평평한 종이 세상 위에 우리가 위에서부터 사과 하나를 천천히 내려놓는다고 해봅시다. 그 종이 위에 사는 친구 눈에는 사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사과 전체는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종이와 닿은 단면뿐입니다. 처음엔 작은 점, 그 다음엔 점점 커지는 원, 가장 굵은 부분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원,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점, 사라짐입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동그라미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사과 하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것뿐인데 말이죠. 여기서 한 칸 더 올라옵니다. 3차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 사과를 사과로 알아보고 빨갛고 둥글다는 사실까지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걸까요? 잠깐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장 높은 칸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입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에는 한 칸이 더 있습니다. 그 한 칸이 바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다리의 마지막 칸으로 올라가 봅니다.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그 위에 한 칸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한 칸은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약속을 잡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강남역에서 보자. 그것만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옷이라는 시간이 붙어야 비로소 약속이 완성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세 개의 공간 좌표에 시간이라는 네 번째 좌표가 붙어야 우주에서 한 사건이 단 하나의 점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걸 1908년에 헤르만 민코프스키라는 수학자가 정리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따로 사라지고 둘의 합만 살아남는다. 우리가 사는 무대의 진짜 이름은 그래서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파트 2의 그 평면 생명체와 정확히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 친구는 자기 앞에 놓인 사과의 위쪽을 못 봤습니다. 차원이 한 칸 모자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 차원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못 보고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한 칸 위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이 한 장면은 사실 네 차원 시공간을 우리가 가진 좁은 창으로 잘라낸 단면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네 차원에서 내려다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간순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책처럼 동시에 펼쳐져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떠올려 보세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페이지가 지금도 동시에 거기에 존재합니다. 다만 당신은 한 페이지씩만 넘기며 읽을 수 있어서 이야기가 흐른다고 느끼는 겁니다. 책 자체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줄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있습니다. 당신의 어제도, 오늘 아침의 그 커피 잔도, 10년 후의 어느 저녁도 우주라는 책 안에 같은 무게로 박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블록 우주 또는 영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줄리안 바버라는 영국 물리학자는 이걸 평생 연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시간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관계가 바뀌는 모습일 뿐이다. 증거가 한 줄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어떤 물리학 공식에도 시간이 흐른다는 걸 나타내는 항은 없습니다. 방정식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도 미래에서 과거로 풀어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흐름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을 한 페이지씩 읽고 있는 우리의 감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철학적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던져놓은 그 장면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왜 한 시간이 7년이었을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밀러 행성이 돌고 있던 그 검은 회오리 가르강튀아라는 블랙홀입니다. 영화 속 설정으로 질량이 태양의 약 1억 배.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블랙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라는 방정식을 끝내 완성하면서 한 가지를 못 박았습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 휘어짐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비유로 가봅니다. 팽팽한 트램펄린을 떠올려 봅니다. 그 위에 가벼운 구슬을 굴리면 거의 직선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에 무거운 볼링공을 하나 올리면 트램펄린 천이 푹 꺼집니다. 그러면 그 옆을 지나가던 구슬은 휘어진 천을 따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주의 시공간이 정확히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핵심은 천이 꺼진 곳에서는 거리뿐 아니라 시간도 같이 늘어진다는 겁니다. 휘어진 시공간 깊은 곳에 있을수록 바깥에서 보는 사람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가르강튀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밀러 행성은 그 천이 가장 깊이 푹 꺼진 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시간을 보내는 동안 멀찍이 떨어진 우주선에서는 7년이 흘러갑니다. 그 장면은 SF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킵손이 자문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정확히 계산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주선에 돌아온 동료가 23년을 더 늙어 있던 이유, 그게 답입니다. 그래도 영화 얘기 아니냐, 1억 태양 질량 블랙홀 같은 건 내 인생이랑 상관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 훨씬 작은 규모로 지금 당신 손 안에서도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휴대폰의 GPS 이야기입니다. GPS 위성은 지표면보다 중력이 약한 자리에서 동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돕니다. 그래서 위성 시계는 지상 시계와 어긋납니다. 매일 약 38 마이크로초씩 빠르게 갑니다. 100만 분의 38초.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만약 이 어긋남을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GPS 위치 오차가 하루에 약 10km씩 쌓입니다. 길 찾기 앱이 단 몇 분 만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위성들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따라 시간을 매일 다시 맞춥니다. 당신 손에서도 시간 휘어짐이 매일 보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가 아니라 출근길 지도에 반해서요. 발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그 아래 깊숙이 있는 지구 핵 말입니다. 핵은 표면보다 중력천이 더 깊이 꺼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표면보다 아주 미세하게 느리게 흐릅니다. 한 물리학자가 이 차이를 지구가 만들어진 46억 년에 걸쳐 누적해 봤습니다. 우꺼로이 연구팀이 2016년에 내놓은 결과 지구 핵은 표면보다 약 2년 반 더 젊습니다. 같은 행성, 같은 한 덩어리인데 위와 아래의 나이가 다릅니다. 발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풍경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증거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사실을 진짜로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 직접 본 게 아닙니다. 흔적을 읽은 겁니다. 전 15년 9월 14일 미국의 LIGO라는 거대한 레이저 간섭계가 아주 짧은 신호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블랙홀이 서로를 휘감으며 합쳐지는 순간 시공간에 만들어진 잔물결, 중력파였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지듯이 거대한 질량들이 서로 부딪히면 시공간이라는 천 자체가 출렁입니다. 그 출렁임이 13억 년을 항해해 지구의 4km짜리 장비에 닿은 겁니다. 이쯤 되면 시공간이 진짜로 휘고 출렁이는 무언가라는 사실을 외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1955년 한 통의 편지가 이 모든 걸 한 줄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 한 번쯤 묻고 싶어지는 지점입니다. GPS 위성도 지구 핵의 2.5년 차이도 결국 우리 머리 위 이야기 같으니까요. 그래서 1955년으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이해 봄, 아인슈타인은 평생의 친구 한 사람을 잃습니다. 미셸 베소. 스위스 베른 특허청 시절부터 함께 일하고 특수상대성 논문 끝자락에 단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감사 인사가 들어간 그 친구입니다. 베소가 먼저 떠나자 76의 아인슈타인은 베소의 누이와 아들에게 짧은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 편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은 비록 끈질긴 환상일지라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평생 시간을 방정식으로 다뤄온 사람이 친구를 잃은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문장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인슈타인 본인도 그 책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단순한 위로의 시구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한 지점입니다. 1967년 미국 물리학자 브라이스 드윗은 존 휠러와 함께 우주 전체를 양자역학으로 기술하는 방정식 하나를 적어봅니다. 휠러 드윗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식을 다 적고 나서 그들은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방정식 안에는 시간이라는 변수 자체가 없습니다. 우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가장 깊이 들여다보면 시간이라는 한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이걸 시간의 문제라고 부르며 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안이 따라옵니다. 시간이 흐름이 아니라 좌표라면 사라진 사람의 시간 좌표는
우주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배소가 살아있던 그 모든 오후, 당신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었던 그 어느 저녁은 우주라는 책의 그 페이지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지 못할 뿐 그 페이지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순간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영상 첫 장면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1시간만 다녀온다고 했던 동료가 우주선으로 돌아왔을 때 23년이 더 늙어 있던 그 장면. 더 이상 SF 설정이 아닙니다. 가르강튀아의 시공간 공률이 밀러 행성에서 1시간을 지구의 7년으로 늘려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손안의 GPS는 하루에 38 마이크로초씩 시간을 보정하고 있고 발 아래 지구핵은 표면보다 약 2.5년 더 어립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두 블랙홀이 합쳐질 때 출렁였던 시공간의 파동을 엘라이고즈가 잡아냈습니다. 시공간은 휘고 흔들리고 늘어납니다. 차원 사다리에서 우리는 한 칸이 모자란 존재라는 걸 봤습니다. 4차원에서 펼쳐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책의 모든 페이지처럼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를 한 페이지씩 미끄러질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한 달 전 친구 배소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은 끈질긴 환상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좌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강남역 6시 약속처럼 우주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맞춰야 할까요? 밀러 행성의 1시간과 지구의 7년 중 어느 쪽이 진짜 지금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우주의 이상한 장면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같이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의 별빛은 수십 년 전에 출발한 좌표입니다. 그 별의 그 순간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